그러니까요. 왜 이 사람의 생애를 우리가 다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탄핵 때 그 과자 믿고 나갔던 청년들 때문에 청년들이 나를 진짜 많이 지지해주고 있구나라고 그 뭔가 생각이 콱 박힌 것 같고 맞아. 그때 지지했던 청년들 중에 과연 아직도 지지하는 청년이 몇이나 될까 안 다뤄주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김종혁 전 최고만큼 방송 많이 하셨고 훨씬 더 많은 해당 행위 발언을 왜 이런 제가 그분들의 과거를 많이 알아. 혼자만 들고 있지 마시고 좀 김종혁 최고한테 나눠주세요. 그러면 너무 불쌍해. 그래도 그분 전국적으로 굉장히 인지도 올라갔잖아요. 결국 나는 한동훈 때문에 다 된 국회의원 배지 이 손에 다 쥐고 있었는데 이거 놓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를 박박 갈고 있겠군요. 이만 갈았겠어요. 한동훈 대표는 그 당원 게시판에 가입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저도 가입을 한 적이 없어서 그 게시판을 보지도 못해요. 동명이인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는 다 밝혀졌으니까 아시면서 그런 얘기를 쓰신 것 같고.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2월 19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대전과 충청을 아우르는 경제과학 수도 대전 충남 특별시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충 특별시 아마 이렇게 이름이 이름 진짜 확 깨네. 대충. 대전 충남 진짜 대충 짓네요. 네. 충청도 아니세요? 제 대전이잖아요. 대전이요.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경제과학 수도가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설 것 같습니다. 대전 충남의 큰 발전을 같이 기대하면서 이 관련된 뉴스도 좀 있으니까요. 함께 또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시는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성치훈 부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님도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최윤경 기자님이 오늘 뉴스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가 윤석열 생일이었고 오늘이 MB 생일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아유. 12월에 아주 경사가 아주 많이. 겹경사입니다. 네. 국민의힘. 네, 축하드리고요. 네. 이런 날은 케이크 마를 날이 없겠어요, 그냥. 이런 날 진짜 뭐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윤석열 그렇다 치고 MB 생일 뭐 이럴 때 뭐 기념 같은 거 해요? 아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은 12월 19일이 트리플 데이라고 해서 네. 본인 생일, 결혼 기념일, 대선 승리일. 생일에 결혼했어요? 그럼 뭐 그분의 자유고.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뭐 했고 대선이 또 그날이었어요. 하필 12월 그래요? 19일. 그래서 뭐 그렇게 트리플 데이라고 기념을 하더라고요. 네. 예. 아유 축하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많이 아는데. 자, 12월 절적으로 19일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분들 편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때 결혼한 날, 뭐 어린이날, 생일인 사람 기억하기 뭐 쉽고 하루에 몰아서 하면 여러 가지로 편하잖아요. 네, 네, 것도 네. 줄어들고. 네. 좋은 일입니다. 자, 일단 대전 충남 통합 단체장 뽑기로 했죠. 네, 근데 뽑기로 하자고 했는데요. 하자고 했는데.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전 충남 지역 의원들과 오찬을 하면서 대전과 충남을 통합하자라고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고요. 네. 민주당은 그렇다고 하면 이 대전 충남을 통합하는 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우리가 2월에 통과시키겠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큰 특별시 하나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같이 그럼 예산도 한 군데서 같이 쓰고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네, 그렇긴 한데 이게 네. 이제 2월까지 통과시키자고 대통령이랑 여당 쪽에서 얘기를 했고 원래는 김태흠 의원이랑 어쨌든 그 국민의힘 쪽에서 법안이 발의된 부분이어서 네. 근데 디테일이 있는지가 저도 조금 약간 물음표가 좀 있어서 이게 그래서 선거용으로 양쪽에 누구도 이제 반대하지 못할 텐데 이게 사실 예를 들면 통합 청사는 어디 있을 거냐, 내포 신도시에 있을 거냐, 대전에 있을 거냐. 벌써부터 머리가 지긋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도 매번 선거 때마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경북의 그 안동 예천 그쪽에다가 갈 거냐, 네. 아니면 대구에 있을 거냐. 엄청 싸울 거 아닙니까? 사실 네.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놓고도 이게 진도가 나가기가 좀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광역의회도 그러면 선거구를 다시 짜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내년 6월 지방선거잖아요. 광역단체장 한 명에 네. 그렇죠. 기초단체장이 이렇게 쭉 있는 거죠. 그러면 아니 그것도 있는데 광역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광역의회가 있고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통합을 해야 되고 그렇죠. 도의회 큰일이다. 청사는 어디에 있어야 될 거냐. 네. 현재 복잡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디테일한 건 전부 다 뒤로 시행시기란 이런 걸 미루고 법만 그냥 이렇게 통과시킬 건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고민하다가 말 건지 그건 아직 좀 잘 모르겠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이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 통합시가 생기면 밑에 있게 되는 예를 들면 대전광역시는 그냥 대전구가 되는 거예요? 그 대전이란 건 없는 거죠. 대전 충남 뭐라고 부를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바로 기초로 가는 거니까. 아, 물론 네. 물론 이제 조금 다르게 여기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세종이랑 제주는 의회가 하나잖아요. 단일 의회예요. 아 세종은 또 참 약간 분리는 돼야 되겠군요. 세종이 특별이고 지금 제주도 특별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전북 강원도 특별이긴 한데 그냥 저는 진짜 전부 다 특별해가지고 보통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러네요. 다 보통 특별해. 시간에. 특별한 게 뭐 더 많아질 것 같아 앞으로. 그래서 아. 이 이름이 특별에 계속 붙는 것은 좀 정치권의 진부한 아이디어의 갱신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특별로 꾸리면 원래는 자기 나름대로 다른 방식으로 뭔가 꾸릴 수 있는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느냐. 예, 뭐 전북이랑 그리고 강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의회가 두 가지 있는 광역 기초 있는 그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제주랑 세종은 단일 의회 시스템이란 말이죠. 네네. 그 부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그렇게 논의할 게 엄청 많습니다. 특별한 곳이 참 많아지네요, 진짜. 그렇게 보니까. 네. 여당은 좀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이거 근데 저희 당 말고 원래 지금 대전시장도 국민의힘, 충남도지사도 국민의힘이거든요. 작년 11월에 두 분이 만나서 추진하기로 해서 이미 추진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디테일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그 청사 어디 두고 이런 게 가장 큰 쟁점이거든요. 그거 갖고 싸우는 건데 같은 당끼리 했단 말이에요. 전 만약에 이게 다른 당이었으면 대전시장이랑 충남도지사가 만약에 충남지사는 우리 당인데 대전시장은 국민의힘이야. 그럼 그거 갖고 해결 절대 못합니다. 근데 같은 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당이고 손잡고 뭔가 이거 해보자고 쭉 했고 오늘 보니까 그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바로 통합되면 난 불출마한다. 싸우지 않겠다라고 또 물러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두 분이서 좀 추진해왔던 게 전 분명히 있을 거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단일의회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광역의회 기초에 나뉘어져 있는데 특별시들은 광역의회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태종시의회, 제주시의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합쳐졌을 때 그거를 그럼 우리는 특별시니까 이것도 단일로 할 거 단일 못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기초에 있던 거를 분리 합치지 못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한 디테일은 두 분이 해오면서 계속 보니까 뭐 작년 11월부터 계속 월 단위로 뭔가 해왔던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그대로 가기는 어려울 거고 우리 당에서 생각하는 안과 특별법 안 조정할 때 아마 그게 좀 융합이 될 거라고 보고 전 그래서 2월이지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시간 가능하다. 예, 여야가 이견이 네. 없기 때문에 근데 대구 경북도 늘 통합을 서로 얘기하면서 네. 진도 나간 적이 별로 없고요. 거기도 다 같은 당일 거 아니에요? 전라북도도 예를 들어 전주 완주 통합 위기가 뭐 엄청 오랫동안 있는데 네. 그 같은 당이라고 진도가 그렇게 잘 나가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글쎄요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대전 충청 충남 관련해서는 10월 2일에 성일종 의원이 대전 충남 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당 의회에서도 발의를 했다고. 네. 40몇 명이가 발의했어요. 예, 네. 그때는 또 44 민주당이 명이고. 한 명도 안 들어왔었어요. 민주당이 반대를 했어. 팀끼리만 민주당 했었어요. 대전시당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거 올라오면 난 반대할 거다 뭐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자리 다툼이었었던 거 같아요. 시민들이나 도민들한테는 다 의견 많이 구한 거겠죠. 그게 부족하다는 게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었고. 아 이거 시민 예. 제일 해당되는 사람들 의견이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의원들의 의견도 물론 중요한 거겠습니다만. 이게 제 기억에 대구든 대전이든 광주든 광역시로 도랑 분리된 게 제 기억에 81년인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럼 지금 한 4, 50년 된 거 아니에요. 아 대전이 충청남도 대전에서 그냥 대전이 된 게. 충청남도 게. 대전시였고 예. 경상북도 대구시였고 이른바 그랬단 직할시 말이에요. 시대. 예, 맞아요. 직할시. 예. 그러다 이제 80년대 이름이 초반인 것 광역시로 같습니다.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생활권이 어떻게 바뀌었고 이거에 대한 물론 필요성은 있는데 합치는 거 어떻게 바꿀 거냐 다시 합칠 거냐에 대한 정말 깊은 고민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직할시 바뀌어서 내 바뀐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제 대전 시민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직할시. 대전 직할시 됐다고 뭐 특별히 바뀐 건 없었던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도청사가 대전에 있다가 저 홍성 쪽으로 아마 이사를 간 거. 네. 그건 이제 한참 뒤 얘기고. 한참 뒤죠. 뒤에 있는 예, 얘기죠. 그 정도 기억은 좀 납니다만. 근데 지금 이제 이슈가 된 건 대통령이 하겠다고 했다는 거고 네. 그리고 그 와중에 벌써 그렇게 되면 우리 대충 특별시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마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다는 정치권은 겁니다. 그 얘기 하죠. 네. 또. 그 대통령도 이제 땅 샀냐고 훈식이 형 훈식이 형 하셨으니까 땅 샀어. 네. 충청도 사투리까지 이렇게 흉내 내시면서 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시리즈잖아요. 그다음 정원호 뭐 이렇게 가니까. 네, 어떻게 가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윤석열 생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생일이니까 우리가 따뜻하게 다뤄드립니다. 맞습니다. 서울 구치소에서 생일을 맞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접견 온 변호인단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청년 여러분께 드리는 성탄 메시지라는 제목의 옥중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청년 여러분께 드리는 성탄 메시지. 네, 정말 사양하고 싶었는데 그 내용은 읽어드리겠습니다. 청년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 작년 됐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부부에겐 자녀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자녀처럼 느껴진다. 아이고야, 따뜻하다. 네,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다. 네.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니 이 얘기하고요. 여러분은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다. 플러스 예수의 제자들까지 등장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들이다. 예, 본인이 예수예요? 는 아니겠죠, 설마. 아니,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윤석열 그 전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서 지지자들이 구치소 앞에서 네. 생일상을 차리고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 장면이 또 아주 다정다감합니다. 이게 지금 생일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떡도 나와서 함께 나눠 먹고 있고요. 그리고 노래도 함께 불렀고 박수도 술이 열심히 쳤습니다. 술이 네, 없네. 술 올리면 약간 제사상 느낌 나요. 맥주를 올리는데 뭐. 기분 좋게 지금 떡에다가 초를 꽂고 그 윤버지를 기다리겠다. 윤버지. 라는 꽃바구니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간 떡도 놓여 있었습니다. 예. 저분들은 여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나라의 희망이었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여전히 좀 하고 계시는 거겠죠. 저분들은 계엄을 아직도 정당한 계엄이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저분들이 저러는 건 뭐 괜찮은데 근데 아까 시작할 때 생일이 따뜻하게 말씀을 하자고 하셔가지고 뭐 좀 얘기를 해야 되나 지금. 해보세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예. 다루는 게 따뜻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의 생일을 우리가 다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메시지가 너무 좀 생일이라 다루는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냥 메시지가 황당해서 다루는 거죠. 생일상 차린 게 네. 너무 웃겨갖고 한번 다뤘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일단 이 청년들이 본인을 지지한다고 아직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 때 그 과자 믿고 나갔던 청년들 때문에 네. 청년들이 나를 진짜 많이 지지해주고 있구나라고 그 뭔가 생각이 확 박힌 것 같고. 과잠뽕. 네, 근데 그때 지지했던 청년들 중에 과연 아직도 지지하는 청년이 몇이나 될까? 그리고 그때 한번 지지했으면 일체감이란 게 생기면 원래 정치인과 정당과 일체감이 생기면 쉽게 해체가 잘 안 되는 것도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청년들이 과연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편지를 보고 읽고 싶었을까? 좀 읽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그냥 한 문장만 딱 하면 이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 이거 아니라는 거 다 드러났잖아요. 그냥 본인과 의견 다른 사람은 다 반국가 단체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쏴 죽이고 싶은 놈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상계엄 선포한 거 이미 다 드러났는데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알죠. 우리 뭐 몰라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합니까? 얘기를 하는 거는 네. 결국 지금 뭉치라는 거거든요. 지금 뭉쳐라. 나를 네. 중심으로 뭉쳐달라. 막아달라. 법리적으로 못 이기니까 뭉쳐달라는 메시지라서 음. 안 다뤄주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술 먹을 때 네. 먹기 전에 기도한 걸 본 사람이 없대요. 예전에. 신앙을 다 의심하고 계세요 지금 설마? 아니 뭐 이제 열심히 이제 바뀌었겠죠 이제. 그러면 들어가서 들어가면 좀 신앙이 어려워지니까 생기죠. 바뀌었을 때. 네. 왜냐면 그 전에는 뭐 통일교도 만나고 다양한 다신교적 풍모를 보이시다가 이렇게 유일신으로 이렇게 가시는. 네. 국힘에서 너무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뭐 할 얘기 뭐 배려해 있겠어요. 너무 말을 해요, 또 여기서 따뜻한 지금. 감성이 필요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 기도를 평소에 하셨냐고요? 네. 네. 본 적은 없습니다. 본 적 없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아니 뭐 마음속으로 했겠죠. 네. 자 그리고 군사법원 재판에서 군인들에 대한 얘기를 좀 했군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그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린 곽종근, 여인영, 이진우, 문상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군사 재판 따로 열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네. 공개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새 바쁩니다. 증인도 나가고 피고인도 나가고 재판이 여러 개 돌아가서 막상 나가자고 보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네. 근데 가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이 생각이 다르면 위증 기소를 남발해 버리니까 나는 증언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만 어떤 데서 이야기를 했냐면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한 일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서 국민에게 북을 친다는 개념으로
계엄을 했다. 위기 상황이니까 내가 북이라도 쳐서 위기를 알려야 되겠다. 예, 이런 마음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북치는 마음. 그리고 노상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법정에서 처음 봤다. 네. 사전 모의는 김용현과 노상원 사이의 일이다. 이렇게 해서 본인의 혐의는 부인했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게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겠습니다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내린 결정에 따라서 일한 사람들인데 미안하게 생각한다. 밤 늦게까지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 방첩사는 이번 일에 크게 관여를 안 했는데 이런 이유로 핵심 기관들을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 아니 뭐 증언 거부하겠다니 뭐 이렇게 말이 증언 거부했으니까 이 정도지 아니었으면 내내 또 얘기했을 거예요. 아 근데 이 얘기는 진짜 나 좀 약간 충격적이네. 검찰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위증 기소를 남발한다. 본인이 많이 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 검찰은 지네 마음대로 이제 수사하는데 자기네랑 생각 다르면 막 위증 기소 같은 것들을 막 남발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 네, 말하자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백이죠, 자백. 네. 회한으로 이제 똘똘 뭉친 인생. 네. 이런 코너를 하면 네. 저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고 네, 도대체 그렇죠. 왜 했나 이 네. 생각밖에 안 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니 나라가 위태로워서 북을 친 거다. 그럼 북만 치셨어야지 왜 계엄을 했느냐 이렇게 돼요 생각이. 좀 이해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군사재판에서 했던 이야기들까지 정리해드렸고요. 다음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이제 많은 의원들이 전 현직 의원들이 그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지금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 근데 이제 항소심에서 이분들이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도 꽤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은 윤관석, 허종식, 임종성 전 의원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법원이 이걸 무죄라고 판단한 이유는 핵심 증거로 제시가 됐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의 녹음 파일. 네. 녹음 엄청 많았잖아요, 이 사람이. 거의 뭐 모든 일을 다 통화 녹음은 다 그대로 있었고 네. 뭐 돈 주고 뭐 자기 청탁하고 이런 게 다 들어 있었는데 이 사건 관련해서 이 제시됐던 녹음 파일이 위법 수집 증거다라고 보고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그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군요. 위법하게 수집된 거기 때문에. 알선 수재로 이정근 씨가 옛날 서초 쪽 지역 위원장 하던 분이잖아요 민주당에. 근데 이제 그걸로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까 핸드폰에 노다지가 나왔는데 말하자면 검찰 입장에서는 네. 그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미 제출했다는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제출을 하니까 이걸 위법성을 다투면서 2심 재판부 혹은 1심 재판부들에서 속속 이게 위법 수집 증거라고 나오고 있는데 조금 다른 부분은 뭐냐면 이제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별도로 두 개가 기소가 됐거든요. 돈을 받은 거랑 그 돈을 다시 뿌린 거랑. 지금 뿌린 게 무죄가 나온 거고요. 받아간 거는 이때 위법 수집 증거 주장을 제대로 안 했는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됐어요. 네. 그 부분이 있고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하게 이 부분이 무죄가 나왔는데 그거 말고 이분이 약간 외곽 조직처럼 먹고사니즘 연구소인가 네. 그게 있는데 이쪽을 통해서 정치 후원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유죄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씩 이렇게 다 약간씩은 다르다. 네, 달리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무죄 나온 사람들은 어쨌든 그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제출이 됐는데 그 휴대전화 제출된 거에서 그 당시에 해당 사건 말고 나머지 부분에 있던 녹취 파일 같은 게 막 나와서 이거 갖고 이제 수사하다가 이걸 증거로 해서 네. 1심에서 유죄는 나왔는데 네. 2심에서는 이 증거가 약간 인정할 수 없다. 네, 불법 네. 수집됐다. 이래서 이제 무죄가 나왔다는 거죠. 네네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비슷한 논리로 노웅래 의원도 결국 무죄가 나왔다. 네. 그래서 사실 이거를 민주당 쪽에서는 봐라 이건 다 조작 기소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뭐 검찰이 수사를 허랑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고 뭐 그 평가는 각자에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이렇게 이런 것도 문제 없이 문제 안 되게 증거 수집해서 잘 기소할 수는 없었나 하는 생각도 좀 갑자기 듭니다. 아니 그 이 증거 수집이 좀 불법적이어서 제대로 유죄를 못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검찰이 이 정도도 잘 못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전에는 이런 게 넘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죄, 그러니까 증거 인정했었는데 네. 이제는 이게 철저하게 좀 본다. 뭐 여러 가지로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계엄도 하고.
대통령도 바뀌고 그렇게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저도 그 정도는 해야죠. 오늘 말 안 했잖아. 이 이슈는 저도 좀 말을 줄이겠습니다. 그렇지. 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됐다고 해서 지금 뭐 검찰이 그러니까 무리한 조작 기소를 했다기보다는 검찰이 허술한 기소를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의혹이 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돈봉투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사실 뭐 검찰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 말고 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네. 결국 국민들이 느낄 때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 불법 위법이라서 그걸 인정은 안 했지만 다 들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시는 의구심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당은 이제 완전히 깨끗해졌어라고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완전히 확실히 끝난 이성만 의원이 이런 분들이 또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제 그게 논점이 하나 될 거고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출마하려고 할 때 이거를 진짜 당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또 계속 고민일 것 근데 같아요. 또 그거는 저는 유권자들이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는 무죄가 됐지만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좀 이상한 거 있었던 거 아니야라는 걸 생각한 채로 선택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이 만약에 나온다, 그럼 유권자들이 그걸 알고 있음에도 그래, 그 법적으로 무죄됐으면 됐지라고 판단해 주시는 거고, 근데 지지율이 안 나올 겁니다. 네. 그런가요? 근데 우리 노웅래 선생님 지금 막 너무 억울해가지고 내가 다시 복귀한다 이렇게 하고 있던데. 아 그래요? 네.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얼마나 지금 그동안 검찰한테 막 탄압을 받았는지에 대한 부스럭부스럭 소리 이야기를 그거 하고 돈이 막 나왔는데 본인이 어쨌든 무죄가 나왔고 그 돈이 뭐 받은 한동훈 돈이 대표가 아니라고 나에게 하면. 모욕감을 줬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다면 본인이 이제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출마를 하려고들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구나. 이성만 네.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달콤한 인생이네요. 어쨌든 뭐 시간 좀 지나면 또 유권자분들이 뭐 정확하게 그 상황들을 일일이 기억하기 어려우실 수는 있으니까 그럴 때는 아니죠. 당에서 좀 잘 정리를 해서 이건 좀 설령 네가 법원에서는 무죄를 받았더라도 이거는 뭐 부적절하다 뭐 이렇게 해서 좀 걸러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근데 저는 이거 아직 2심 아니에요? 네, 이심이죠. 네. 예, 아직 다 안 나왔잖아요. 네. 봐야죠. 그리고 그것 때문인지 이게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 앞에 있었던 이성만 의원 케이스에서도 검찰이 항소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항소 포기는 적용이 안 될 것 같다. 네. 당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는 무죄됐어도 꺼림칙한 게 있기 때문에 공천 탈락 사유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요? 그냥, 그거를 뭔가 과정에 있어서 위법 증거 그거 아니었으면 유죄였잖아라고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공천 기준을 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공천 기준은 결국 그러니까 지지율이 깡패입니다. 지지율이 나오는 사람이면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인정해 줬다라고 좀 인정을 하고 공천을 주는 거고 그런데 안 나오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명예 회복 뭐 이러면서 그게 결국 유권자들 선택하는 거니까. 아니면 이제 무소속 돌아오겠다. 정치는 참 비장한 게 무소속으로 나가시길 바라는 아니, 눈빛으로 그러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다들. 이게 뭐 송영길 의원도 그렇고 이성만 의원, 윤관석 의원, 하정식 의원 다 인천이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그래서 네. 인천의 그 세대 교체가 사실 좀 이렇게 인적 교체가 강제로 손쉽게 된 측면이 이루어진 있죠. 측면이 좀 있었죠. 네. 근데 세대 교체된 이 어린 세대들이 아직 정착하기 전에 뭔가 결과가 좀 나와버려서 좀 시끄러울 가능성은 좀 높다고 봅니다. 네. 아, 여튼 지지율이 깡패다. 그죠? 어린 세대신데 어떡하나. 저 재판부 이야기를 하나만 그래도 네. 계속 지금 이제 위법 수집 증거다 아니나 종합적으로 판단해도 무죄라고 했다라는 댓글들이 올라와서 재판부 판단 한번 읽어드리면 그 이정근 전 부총장이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에 금품 수수 관련 내용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고 검사가 관계없는 건 안 쓰니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해서 동의를 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삼은 상당 부분의 증거들이 배제되는 등 검찰 측 주장을 종합해봐도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녹취록 그 알선수재 혐의 수사하면서 발견된 녹취록을 다른 사건 증거로 사용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취지라고도 아마 재판부가 밝힌 것 같고요. 자, 다음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조지호 경찰청장이 아직도 경찰청장이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 그래요? 네, 그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와 선관위에 경찰을 투입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이 그 헌법 당시 탄핵이 되었는데 네.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12.3 비상계엄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헌, 위법적 행위였다라고 이제 그 결정문에 썼고요.
그리고 조지호 전 청장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같은 사례를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탄핵이 됐고 네, 한 1년 지났잖아요. 그렇죠. 1년 동안 계속 그러면 월급을 받았냐고요? 예.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일은 직무 소추만 정지 기간 됐으니까. 동안이기 때문에 직무 할수 일은 없죠. 할 수 없고 정확히 연봉 받은 거죠. 딱 1년 네, 딱 됐어요. 1년치 네. 받았습니다. 다른 건못 일은 받고. 안 하고 일은 할 수가 할 수가 없으니까 없지. 안 하는 거예요. 소추만 됐고 직무 정지인데. 그러니까 헌재를 굉장히 존중하게 어이, 네. 파면 되면 꿀 빨아도 돼? 연금이 연금이 안 나. 반으로 연금. 줄어요. 아, 네. 연금. 연금이 아예 안 나오지 않아요? 파면은? 아니 해임이 반이고 아니 그럴 걸요? 아. 변호사님 맞잖아요. 해임과 파면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헷갈리네요. 변호사님. 저랑 상관없는 공무원 연금이라. 여튼 뭐 이런 뭐 전 상관 있습니까? 불이익이 있을 수 공직사회 있다.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여튼 요거는 파면이 됐다. 네, 그리고 헌재에서 이제 인정됐다. 그 이번에 그 파면의 의의는 뭐냐면 헌재에서 상당히 많은 사실관계들을 직접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지호가 김봉식 당시 서울청장과 함께 이제 그 계엄이 터졌을 때 안가에서 윤석열, 김용현을 만났다. 그리고 이제 지시를 받았다. 계엄 선포 안내를 받았고 지시를 받았다. 안가 회동 후에 기동대 현황을 파악했고 실제로 국회에 300명을 배치했다. 이런 내용들을 헌법재판소에서 다 인정을 합니다. 네. 파면의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뭐 작든 크든 다시 재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네. 게 의의인 것 같습니다. 파면은 50% 삭감이 맞다고 합니다. 최대 50%. 죄송합니다. 네. 최대 50%. 아 근데 이렇게 탄핵되면 뭐 예를 들어 뭐 아주 안 줄 수는 없다 치고 뭐 기초생활 보조금 뭐 요 정도만 좀 주고 뭐 150월 아 직무정지 기간 동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 뭐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정도 수준 나머지는 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을 안 하잖아. 사실 우리나라가 탄핵 관련 법이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이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탄핵 관련된 법들을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도 거기서 이제 다뤄야 되는 건데 네. 다 흩어져 있고 헌법에도 그냥 탄핵 소추할 수 있다만 되어 있고 탄핵을 인정하는 거는 결국 헌법 판례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판례로 뭐 중대한 위반일 때 뭐 네. 이런 것도 판례로서 나와 있지 정비가 안 돼 있거든요. 없구나. 사실 이렇게 탄핵 소추나 탄핵 심판이 많을 거라고 이 처음에 법을 만들 때 몰랐을 거고 네. 이후에 지금 세 번의 대통령 탄핵 소추, 장관들의 탄핵 소추가 지금 수차례 이루어지고 있으면 이거 정비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죠. 저는 이거 윤석열 이슈가 다 끝나고 나면 정치권이 한번 모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보기 때문에 그때 정비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 헌정사 세 번째잖아요. 이분이 탄핵된 게. 그렇죠. 대통령 2명. 박근혜, 아, 윤석열, 네. 조지호. 그 외에는 전부 발의만 되고 다 기각됐어요. 아. 네. 그래서 의미가 좀 그런 의미에서 네네. 남다르고 그리고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또 이분은 죄송하다고 이제 국민 사과 메시지를 네. 낸 분이어서 음. 예, 다른 측면이 좀 있죠. 하여튼 연봉은 받았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가볼까요? 아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로 가보려고 합니다. 대법원이 예. 갑자기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에 대한 예규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외환관에서는 법원장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고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서 신속하게 한다라는 이제 기본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 대법원에서 내놓은 전담 재판부는 민주당의 법안에 들어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랑은 많이 다릅니다. 이름은 같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까지 하던 대로 고등법원에 일단 사건을 무작위 배당을 하고 네. 그 배당이 되면 그 사건부를 전담 재판부로 지정을 하고 아. 자석처럼 관련 사건들은 거기로 다 몰아주고 다른 사건들은 다 배제하게 하는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구성하는 게 아니고 예. 일단 무작위 배당 한 다음에 그렇죠. 너네가 이제부터는 내란 전담 재판부야.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나는 사건들도 다 일로 가져와. 아, 그렇게 그래요? 해서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형식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대법원이 나름 뭔가 머리를 좀 짜낸 것 같긴 한데 이거 민주당에서 이거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단 기존 안 그대로 진행할 걸로 보여지고요. 예. 사실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제 일단 그 의미는 그래도 대법원에서 이 전담 재판부 만드는 거에 대해 필요성은 일단 인정을 해준 거라고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고 다만 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법안 발의를 통해서 좀 다퉈볼 여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만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이전에도 전담 재판부들이 있었잖아요. 뭐 전세 사기 전담 재판부, 학교 폭력 전담 재판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그때 전세 사기? 되게 짧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담 재판부는 빠르게 만들어서 빠르게 처리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전세 사기
그 종료가 됐을 겁니다. 학교 폭력도 그때 문제가 막 많았을 때 하고 그건 확인에 대한 부분인데 아무튼 어쨌거나 그때도 제가 알기로 무작위 배당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전에 있었던 사례로 비춰봤을 때 우리 당 안이 좀 밀릴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저는 저희 당 안, 내란 재판만큼은 더 중대하니까 우리가 또 외부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도 그 추천위에 들어간다 이런 거 다 뺐고 다 사법반에서 해라 위헌적 요소 걷어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중요하게 다뤄라고 저희 주장을 할 건데 근데 대법원이 이렇게 작정하고 나왔다는 거는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전 사례를 갖고 와가지고 들이밀면은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아니, 민주당 입장 한 번만 더 좀 궁금해서 요것만 좀 여쭤보면 지금 위헌 요소 뺀다고 위헌 소지 저 12걸 만한 거 다 뺀다고 해서 진짜 다 뺐잖아요. 거의 다 뺐죠. 다 그런데 뺐잖아요. 법사위 분들은 그걸 싫어하시는데 아무튼 네. 뺐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직위원 재판도 못 막아.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 요 상황도 사실은 바꿀 수도 없어. 그래서 사실은 무슨 실효가 있냐는 질문을 어제도 아마 좀 드렸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2심 때부터라도 좀 뭐 전담 재판만으로도 진짜 속도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잡겠다는 거예요. 속도 빠르게 네. 잡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전 직위원 부장 판사가 좀 질질 끌었다 그렇게 그 평가가 많기 때문에 혹시 2심도 막 한 다음에 좀 질질 끌은 사람 되면 이거 못 막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사법부에서 결정한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국 이제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을 못 믿으시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 못 믿으니까 사실 그 무작위 하기도 말고 그래도 그 안에서 여러 추천위에서 다른 사람 목소리도 좀 반영될 수 있게 해서 거기서 좀 하자는 건데 저희는 그래서 원래는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 장관도 좀 넣고 하고 싶었는데 자꾸 그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하니까 저희 법사위에서는 그 위헌적 요소 없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만 지금 대통령실에서 사실 약간의 브레이크를 건 거거든요. 대통령실에서 이거 위헌 요소 최소화해야 된다, 다 덜어내야 된다라는 입장을 전달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실효성은 있을 거다. 예, 충분히 속도에 대한 실효성은 좀 있을 거라고 그래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재판일수록 재판관이 어떻게 선정되는지가 랜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떠한 요소 뭐 누가 추천을 한다, 법원 내에서 누가 추천을 한다, 하다못해 대법원장이랑 대법관이 추천한다 이렇게 한다고 했을 경우에도 대법원장이 누구냐, 대법관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인정 못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런 여지가 생긴다는 얘기니까. 예. 그래서 랜덤하게 해서 하면 아무도 거기서 뭐라고 말을 안 하잖아요. 따라서 민주당이 위헌 요소를 많이 제거했다는 건 인정하지만 위헌 요소 하나만 있어도 위헌인 거예요. 여러 가지 한 10가지 있었는데 9개 걷어내고 하나 남았으니까 이대로 가자 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사실은 어쨌든 저는 민주당 안이 기존에 정말 저 가을부터 정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참 뭐랄까 정선된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위헌 시비 걸릴 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던 거죠? 네네네. 네. 아니 그래도 뭐 그냥 위헌이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훨씬 좋아졌죠. 아, 그러니까 지금 그 좋아졌는데 근데 제가 지금 그 뭐지? 요거를 아예 완벽히 파일을 보진 못했어요. 이 6명, 예, 3명 예. 판사회의랑 각급 전국 법관 대표회의 요 핵심만 이제 본 거고 그 다음에 장량감, 사면금지 이런 건 전부 다 이제 다른 일반법으로 다 뺀다는 거잖아요. 그것만 봐도 이건 이제 소위 얘기했던 처분적 법률이나 뭐 평등권 위반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거의 대부분 해소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괜찮긴 한데 물론 이제 이걸 아주 디테일하게 놓고 보면 이제 각급 판사회의는 법에 있는 조직인데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법에 있는 조직은 아니고 뭐 규칙인가 이런 데 있는 조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권한이 있냐 이제 이거 시비가 하나 정도 굳이 붙이자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원래 원했던 게 사실은 그래서 제일 문제가 없으려면 대법원 예규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건 조국혁신당도 그렇게 입장을 냈어요. 네. 그래서 근데 뭐 저는 이 정도면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 네. 현재까지. 하지만 저는, 예. 노린 게 뭐였을까? 질문이 뭐냐면 이 대법원 예규에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지금까지 법원이 하던 절차랑 하나도 다르지 않잖아요. 네네. 늘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왜 안 했냐? 그게 아니라 뭐가 새로운 건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보면은 뭐 전세 사기까지는 갈 필요도 없이 일반적으로 형사 전담 보면 부패 전담이 있고 우리가 맨날 직위원은 왜 식품 전담인데 이걸 맡았으라고 물어보는데 식품 전담이라는 게 식품의 전문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는 식품 사건을 주로 해. 너는 이제 부패 사건을 주로 해. 이렇게 너는 뭐 형사 중에 어떤 사건을 주로 해라고 나누는 거죠. 선거 사건을 주로 해. 그래 놓으면
보통 배당을 할 때 범위를 좀 좁혀가지고 부패 사건일 경우에는 뭐 부패 전담부, 형사 전담 뭐 선거 전담부 쪽으로 넘기고 비슷한 사건을 계속 몰아주거든요. 그래서 전담부가 되는 건데 지금 이 내란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다른 사건 안 주겠죠. 요 전담 같은 경우는 노동 아니, 그러니까. 전담이면 노동만 하지만 특정 사건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배당이 조금 다를 아니, 거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네. 무슨 큰 차이냔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무슨 예교까지 나와서 막 할 일이냐? 배당을 그냥 그거는 안 주면 또 되지. 입장이 다를 수 있죠. 네. 뭐가 더 특별해야 되냐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전담 재판부를 둬서 다른 사건에 부담을 덜 줘서 네. 재판의 신속성을 도모하는 것만 하면 되지. 네. 새롭게 그런 판사를 구성할 때 뭘 더 해야 되냐라는 물음표가 있을 수 있기 하나를 때문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내란은 없었으니까 네. 따로 하나를 아니, 만들어놔야 그래서 여기다가 내란부를 우선시 만드는 하지. 것인데 네. 아무튼 저는 이게 방식이 평소랑 다르냐? 그럼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고 아, 배당 네, 네. 사건 배당 방식은 똑같은 방식을 따르는 게 네. 꼭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진보적인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 법으로 설치하는 걸 반대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랜덤 방식도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법원장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판사회의, 각급 판사회의에서 하는 방식으로 이제 추천인을 구성을 하거나 하는 방식이 제일 깔끔하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이 법원에서 이렇게 나온 거는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좀 압박을 하니까 야 큰일 났다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아니면 민주당이 하려는 거 딱 보니까 요 정도랑 뭐 차이도 없는데 한번 입법 해보시지 이런 느낌이에요. 둘 다인데요. 네. 그 전에도 이게 고등 단계에서는 이 법안 얘기가 이제 여름부터 쭉 나오니까 서울 고등법원에서 이걸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전부터 나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시기적으로 이제 정말 왈 때니까 이렇게 하다가 시기 보다가 지금 이제 그냥 대법원 이름으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저희 당이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는 두 가지를 추구하고 싶었던 건데 하나는 속도였고 하나는 직위원 같은 사람이 걸렸을 때 이걸 걸러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데 근데 대법원 입장에서는 무지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이 걸려서 정말 재수 없어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게 지금 대법원 입장인 건데 네.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도 그래 속도는 이건 국민들이 비판하는 거 맞지 그럼 속도는 어떻게든 우리가 이거에 맞춰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이것까지 우리가 안 하고 준비 안 하면 국민들이 너네 왜 늑장 부리고 있어 역시 조이대는 이건 지연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 비판을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속도라도 하나 일단 잡고 가면서 여론을 좀 보겠다는 것 같은데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직 불안 요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입법해가지고 한번 어떻게든 좀 그걸 보완하겠다고 하는 건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싸움이. 예. 어디가 쉽지 않아요? 법안 발의하고 할 때 결국 그러면은 대법원 이게 근거법이 생겨도 결국 대법원이 이제 예규를 만들어 버렸으면은 네. 이거 관련돼서 이거에 대해서 또 위헌 소송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거지 예. 핵심. 이게 위헌 소송 들어와 버리면 결국 우리가 위헌 요소 저희는 다 걷어냈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이게 헌재에서 만약에 이거를 기각시킬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들어간 건데 헌재에서 예규도 있는데 근데 예규랑 내용이 다르네 이러면서 또 뭔가 논란들이 계속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불안 요소가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속도도 줄죠.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 조국 혁신당이 걱정되는 반대했던 것 중에 예. 속도가 줄일 수 없다 오히려 그거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위헌 요소를 다 뺐는데 또 이게 문제가 되면은 국민들로부터 또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네. 순간 속도가 늦어져요.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왜 하냐. 그러니까 백지수석 이제 가지고. 판사회의가 아마 열린다고 이제 기사가 난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판사들이 협조할 거냐 어떤 거에 대해서? 추천을 아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네. 판사 회의와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이것을 추천을 수용할 할 것이냐. 거냐. 그래서 이제 법관 지정 자체를 늦추는 고민을 굉장히 고민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기존의 안들은 사법부 이외의 분들 비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무조건 거부할 거라고 봤어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9명 추천이 전부 다 이 사법부 내에서의 추천 몫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부분도 그 리스크는 리스크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요건 겁니다. 이제 저 질문 올라와서 좀 여쭤보는 건데 그 진짜 랜덤인지를 못 믿겠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랜덤해요? 뭐 컴퓨터 그냥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저는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석연치 않았을 때가 몇 번 있었다 옛날에 네.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 그때 중앙지법원장 할 때 네. 소위 집시 사건, 시국 사건에 대해서 특정 판사들한테 영장 전담 중에서 일부한테 좀 더 몰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15년 전에 예, 있었죠. 예, 그리고 예전에 거기 그런 게 그 있었고 담당했던 분이 헌법재판관을 했나요? 했잖아요. 아, 그 당시에 네, 영장 네, 전담했던 네, 분이 맞아요. 잘 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도 좀 그런 거 있죠. 2개 재판부를 아마 신설한다고 돼 있을 텐데 네. 이게 저기 아는 사람 한 명 껴있으면 제적 기피 회피 이것 때문에 하나로 하면 안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변호사 넣어도 되거든요. 혹시 저 판사의 뭐 저기 사돈의 배우자 팔촌. 뭐 아니면 뭐 형제자매 이런 어디 있어? 막 전국에 찾아가지고 왜냐면 같은 기수에 있는 사람이 재판부에 있으면 우리 변호사가 만약에 같은 사법연수원에 29기야. 그러면 이 기피할 수 있잖아요. 뭐 그 스스로 돌리고 뭐 하는 돌리고 경우도 가끔 돌려서 있긴 한데 원하는 재판부 갈 때까지 계속 기피할 가능성도 있긴 있다. 네. 그 재판 판사에 계속 기수 맞춰서 변호사 아니 섭외하면 기수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기수만 그 가지고는 안 가능성도 돼. 근데 있어요. 한다고 네. 하면 그래요. 모든 수를 쓸 수 있다. 근데 지금 이제 대법원이 가지고 온 예규에서 또 질문들이 나오는 건 뭐냐면 근데 이거 영장 전담에 대해서는 별도가 없잖아. 그럼 기존 영장 전담 판사는 그냥 가겠다는 거잖아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비판 중에 하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의 이제 좀 의문은 생각보다 내란 사건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윤석열만 지금 보고 있지만 네. 내란 관련해서 기소된 사람들과 사건 개수를 생각하면 20여 개 정도가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거를 2개에서 3개 이제 그 재판부에서 다 감당하면서 속도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의문도 있긴 있어요. 물론 워낙 재판을 잘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 정도는 의문도, 근데 될 것 같은데 있습니다. 저는. 네. 어쨌든 전담 재판부는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에는 다 동의를 하실 것 같고 저는. 어떻게든 가긴 가겠네요. 네. 뭐 사법부에서 하는 걸로 가든 아니면 네. 지금 입법부에서 법으로 추진하는 걸로 가든. 네. 이 논의는 속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맞는 말씀이라고 봐요. 늦어지니까. 근데 지경 같은 사람 걸리면 어떡하지? 여기서부터는 선 넘는 거라고 봐요. 어떤 사람이 그걸 걸릴 어떻게 거에 통제를 할 대해서 거예요? 걱정하는 사법부 거는. 권한인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면서부터는 논의가 산으로 간다. 네. 예, 그건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뭐 싶습니다.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기현 판사 같은 사람이 어쨌든 또 그걸 생각이 어떻게 하냔 할것 말이에요, 같은데 그거를. 또 2심에서 많이 걸리면 와 그때는 진짜 그때는 뭐 저희 당 강성 지지층이 또 저희 당을 왜 그걸 밀어붙였어야지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실 텐데 그렇겠죠. 안 걸리길 바래야죠. 뭐 저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지기현이 아직 결정을 안 냈어요. 판결을. 네, 네, 그걸 네. 봐야죠. 왜 이렇게 아 근데 설령 지기현 네. 판사가 뭐 국민의 마음에 충족하는 판결 내리더라도 난 그 과정이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와 예. 너무 한심하다 이거. 사법부 자체의 신뢰를 네. 많이 깎아먹었죠. 네. 생중계되면서. 예. 자 그리고 다음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네. 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지금 당무위의 권고를 받았잖아요. 징계 권고를 당원권 정지 2년 그리고 이제 윤리위를 구성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윤리위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차기 윤리위원장의 대표적인 친윤이고 반한동훈 인사인 도태우 변호사가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도태우요. 도태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윤어게인 세력이기도 하고 친박이기도 하죠. 아 웅장하네요. 네. 도태우 변호사가 등장을 해요. 네. 사실 김계리 변호사 인기 끌기 전까지는 좀 이분이 인기가 좀 많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스타성이 있는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일단 이분이 장해찬 씨와 더불어 네. 공천받았다가 공천 취소된 2명이잖아요. 지금 그 부분이 중요해요. 네. 가슴에 한이 있나요? 사적 감정이 있겠죠. 한동훈 대표에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은 현 장동혁 대표예요. 이게 뭐냐는 얘기예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한동훈 대표는 네. 당시에 비대위원장으로서 도장 찍는 사람이었고 당시에 예를 들어서 장해찬 씨 그 공천 취소할 때 철회할 때 생각이 나는데 토요일 날 오후 1시 반에 발표했거든요. 네. 전날부터 여러 얘기가 있었어요. 그것을 이분이 다 전화 돌리고 저한테도 전화 왔고 저한테 전화 왔으면 뭐 몇 명한테 전화를 했겠어요. 중지를 모아서 갔단 말이에요. 당연히 공관위원들도 거기에 찬성을 했고 그렇게 된 건데 전화 와서는 뭐라고 해요? 뭘요? 전화가 와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 예, 그래요? 그렇게 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중지를 모아서 간 건데 이제 이분들은 결국 나는 한동훈 때문에 떨어졌다. 다 된 국회의원 배지 이 손에 다 쥐고 있었는데 이거 놓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이를 박박 갈고 있겠군요. 이만 갈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굿이라도 요거는 정말 이상해요. 장해찬 씨랑 예를 도태우 씨까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장 대표한테 물어봐라. 아니면 이철규 의원한테도 물어봐야 돼요.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는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외부 해적 50명보다 내부 해적 1명이 무섭다고 했잖아요. 네. 내부 해적 지금 한동훈 전 대표 뜻하는 거다 말하는데 저는 그 장동혁 1년 전에 장동혁 대표 자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이. 1년 전에 장동혁 대표가 말했던 것들이 장동혁 대표를 가장 괴롭히고 있어요. 지금 네. 공천 관련된 것도 그렇고 계엄 관련된 것도 그렇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 당무원 게시판 그 당무감사 관련 내용도 그렇고 1년 전에 장동혁이 지금의 장동혁을 가장 잘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을 거부하는 사태가 온 거고 만약에 도태우 위원장 진짜 뭐 아니다 논의된 적 없다는데 임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저희 당 강성필 부대변인이 말한 표현인데 이거는 윤리위원회가 아니라 한동훈 전담 재판부가 되는 겁니다. 한동훈 자르려고 만든 그냥 윤리위원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사람들이 느낄 때 저게 무슨 윤리위원회야. 저건 한동훈 자르기 위한 한동훈 전담 재판부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에게는 스스로를 저 민주당을 스스로 디스하는 건데요. 아, 근데 내란전 재판부 만드는 건 저희는 그래서 그러려고 한 추천을 거네. 장동혁이 안 하고 만약에 추천을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된다고. 행정부가 하도록 이건 아무것도 안 하시면 죄송합니다. 된다고. 네. 불리한 주제예요. 넘어가죠. 한동훈 전 대표 좋은 얘기 해주고 그 뜻이 이런 식으로 아니지. 들어오시는 그 얘기를 하시니까 스스로를 디스하는 게 저는 되잖아. 그거보다는 우리가 임명 안 한다니까요. 늘 근데 이 징계 안 되면 안 대상에 된다고. 네. 징계 대상에 어떻게 윤희석 대변인은 늘 이렇게 빠지는 것도 저 빠지시더라고요. 대단하다. 아니에요. 살생부에도 늘 빠져 있고. 아니요. 장희철 씨가 저 얘기했어. 아 그래요? 아니 그 징계 위에 올라가진 않았잖아요. 지금 다 김종혁 전 징계도 안 받으세요? 뭐 있네. 아직 화력이 부족한가 봐. 아, 뭐가 있으셔. 여길 나오니까 제가. 뭐가 있으신데. 뭐가 있어요? 대선 때 뭐, 대통령 수행했던 거 이것 때문에 아 그런가? 그런 식으로 저를 그런 개국 거예요? 공신이었기 에이, 때문에. 개국? 친윤 앤드 친한. 어떻게 다 피해 가시는 거죠? 그러고 글쎄요. 보니까 그러네 진짜 한동훈 엉뚱한 사람들은 제 얘기 하던데. 김종혁 최고만 맨날 그러니까 얻어맞고. 왜 이렇게 얻어맞는 거야? 아 그분은 그 일단 당협위원장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최고위원도 하셨고 아. 네, 그런 게 있고 저보다는 훨씬 더. 근데 김정혁 전 최고만큼 방송 많이 하셨고 훨씬 더 많은 큰일 그 났다. 해당 행위 발언을 왜 이런- 다 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분들의 과거를 많이 알아. 거의 예능이네. 잘못 건드렸다가 선 넘지 마라. 인지를 잡고 있는 거군요. 아. 배고파요. 혼자만 들고 있지 마시고 좀 김종혁 최고한테 나눠주세요 그러면. 너무 불쌍해. 아니, 그래도 그분 전국적으로 이거 굉장히 인지도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부럽습니까? 저 어제 일견 부럽죠. 아우 그렇구나. 제가 어제 방송 진행하는데 김종혁 최고가 저 패널이셨거든요. 근데 앞에 방송국 앞에 팬들 오셔가지고 선물 주고 가셨어요. 아 진짜요? 진짜요? 저희 그런 방송에도 거구나. 팬분이 네. 김종혁 팬분이 네. 김종혁 최고위원 팬분이 그 떡 보내주셔갖고 저희 떡도 먹고 그랬어요. 네. 팬이 생겼어. 그 팬덤 아, 정신이. 근데 약간 이제. 맞을수록 크는 게 진짜 맞나 봐. 정치인이에요? 신기하네요. 왜 안 맞으세요? 저 엄청 맞아. 저 정말 능멸을 당해요. 저 맨날 문자 온다고. 아 여기서 또 이제 작고 따뜻한 모임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뭐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는 한동훈 전 대표 측이 김문수 전 장관과 만났잖아요. 아니, 정말 따뜻하게 손을 잡고 이 작은 힘들을 모았는데요. 그 이거- 손을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예, 장면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상당해서 아주 귀중한 보배 맞죠? 보배 맞는데 이 보배를 지금 자른다고 할 겁니다. 자, 우리는 아유 하나가 됐습니다. 네. 술 안 드시는 분이 저런 술을 먹은 술을 거예요? 먹는 너무 액션을 좋아가지고. 하다니. 물인 걸로 물인 거야? 무리겠죠. 제로 사이다일 수도 있고. 네, 근데 김문수 아무튼 한동훈 투샷 참 아름답게 찍혔는데 네. 지금 김문수 전 후보의 이런 지지는 지원 멘트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좀 돼요 진짜? 되겠죠. 도움이 되죠. 그래요?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좀 어필되고 어떤 분들이 좀 이렇게 더 응원하게 되는 겁니까? 김문수 전 장관은 그래도 직전 대선 대선에 후보? 저희 후보고 네. 당 대표도 거의 될 뻔한 분이잖아요. 지지세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이거죠. 메시지가 이 정도 되는 분이 그래도 다 같이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저렇게 영상으로 남기셨다는 거,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보배 뭐 이런 말까지 쓰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쳐내면 안 된다는 그 확실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 이분의 세력이 얼마인데 이게 여기 더해지니까 앞으로 어떻게 된다 이렇게 계산하기는 어렵고 우연히 만나신 거란 말이에요. 우연히. 네. 이제 그렇게 볼 때 저는 뭐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 전체로 봐서.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우연이라고 해서 오히려 저는 별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큰 의미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히려 만들었으면 더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이 뛰어나다라고 만들었으면 평가를 제가 저길 갔죠. 제가 그러겠죠. 저희 회원인데 했을 것 같은데. 예. 어느 분이 이제 저기 되게 편한 자리란 말이에요. 밥 먹고 뭐 그런 자리거든요. 전직 당협위원장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린 흔히 장외라고 그래요. 장외. 네. 원외 아니고 장외예요. 장외지. 원외보다 더. 그래가지고 장외들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뭐 현역 의원들 이런 분들 이제 초청을 해서 뭐 얘기를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여기 이제 나경원 대표도 자주 와요. 그럼 이제 두 분이 갑자기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저런 자리 가셔서 발언을 세게 하시고 하셔 징계도 받고 하는 건데 저런 자리 안 가시니까 적성이 네. 떨어지는 거 중요한 자리 아닌가? 자빠지고 제가요? 가세요. 네. 아니 뭐가 있어가지고 안 간 거지. 그 자주 아니, 가요 저도.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같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그런 와중에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네. 이제 사실상 이제 장동혁 대표의 손을 들어주는 것 같은 아, 태도를 그래요? 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자기의 페이스북에 뭘 올렸냐면 당원 게시판 글을 올리면서 2023년 국민의힘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에 이준석 돈 없고 사람 없어서 창당 못해 뭐 이렇게 한동훈이라는 사람 명의로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명이인 한동훈이죠.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원 게시판에 당원 게시판에 나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작성자가 한동훈은 작성자가 돼 있더라. 한동훈인데 제발 동명이인이길 바란다. 그게 아니면 동명이인이에요. 너무 찌질하지 않나라고 올렸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최고위원회의 후에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김문수 연대는 정말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한동훈 전 대표가 부정선거론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입장 등도 같이 품어 안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한동훈 대표는 그 당원 게시판에 가입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저도 가입을 한 적이 없어서 그 게시판을 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동명이인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는 다 밝혀졌으니까 아시면서 그런 얘기를 쓰신 것 같고 그 저희 당뿐이 아니잖아요. 다른 타당의 당 대표인데 이렇게까지 관심 당원 많이 게시판 갖는 가입도 안 하고 당성이 부족하다. 윤희석 징계 이렇게 나오겠네 이제. 오늘 핵심 유니선 징계. 그러네요. 글도 안 올리셨네. 가입도 안 하셨으면 저속성이 너무 너무한데 떨어지셨네요. 진짜. 뭐 하시는 거예요? 당 활동 안 하세요? 방송만 찾고. 게시판을 꼭 들어가야 되는 거기 장애 모임도 안 나가시고 게시판도 아니, 가입도 안 하시고. 아니 저희 좋은데요. 가요. 네. 예, 갑니다. 당성이 부족합니다. 그런 당성이 부족하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거 보니까 이 두 분 만남이 그래도 오히려 의미 경쟁자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비장연대. 비장. 네. 장동혁 아닌 사람들의 모임. 예. 인것 같아. 비장하다. 당의 상태가 지금 좋지 않잖아요. 이렇게까지라도 만나야 돼. 그러니까 김문수 한동훈은 비장연대고 그러면 이준석은 여기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예 그냥 열외 장동혁 아니면 대표랑 같이 이제 반한연대. 범장이에요, 범장. 반한연대인가.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그런 말을 하기에는 네. 본인도 지금 뭐 지방선거 때 무슨 연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슬슬 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특검법과 관련돼서 면대하겠다. 거기에 결국 그러면은 이 장동혁 대표 윤어게인 세력과 본인도 뭐 때로는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서 연대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김문수 그 한동훈 전 대표 두 분이 만난 것 같고 네. 갑자기 그들을 품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과연 이준석 저는 저나 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그런 얘기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사실 전 아까 그 김문수 그 사진 보고 저게 그냥 질문 하나 던지면 저 손은 그냥 바로 흩어진다. 그래서 계엄 정당했습니까? 그 김문수 장관한테 한 번만 물어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또 답변 오락가락 하시거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 너무 믿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시잖아요. 대선 토론회 때 나쁘지 않다고. 당원 게시판 얘기하셨던 분이 김문수 후보예요. 그 당시에 한동훈 그랬죠. 대표한테 물어봤던 거. 그때 그러니까 범죄 이렇게 또 혐의 더 많지 않냐 이러면서 막 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지. 기억력이 장동혁 좋아요. 대표 봐요. 1년 전이라 얼마나 그 화면 딱 나눠가지고 한번 해봐요. 얼마나 바뀐지 충분히 가능하지. 김문수 후보는 1년이 안 걸린다는 게 너무 빨리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 1년 단일화 기다리면 24번이었나요? 그 엄청 그 한동 4개월만 기다려볼게요. 알겠습니다. 근데 금방 놓게 될 걸요. 오늘 재밌으셨네. 생각해 보니까 김문수 당시 후보가 그래 당원 게시판 얘기도 토론 해, TV 또 토론에서 부정선거 얘기도 게시판, 해, 예, 그렇죠. 윤호개인 얘기도 그래도 해. 전한길, 한동훈, 공천 그때는 한동훈이었어요. 최근 걸 봐야지. 전한길 한동훈. 네. 되게 열려 있는 분이시네요. 한동훈 제가 비서실장 했잖아요. 잘 알아요. 은근히 잘 먹이시네. 많이 늘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두 분이 그렇게 만나서 러브샷을 했다. 혹시 이준석은 여기서 또 뭔가 할까? 약간 찔러보고 있는 것 같다는 것까지 전해드렸고요. YTN 관련해서는 짧게만 전해주실까요? 네, 그 법원이 YTN 민영화 승인 취소를 했잖아요. 네. 판결을 내렸는데 이게 이제 소송 당사자 중에 박미통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박미통위가 사실상 진 거잖아요. 여기서 한 결정을 취소하게 된 것이니까. 근데 박미통이 항소하지 마세요. 항소 포기하세요라고 지휘했다고 본인의 페이스북에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아마 근데 물론 사건 그 당사자의 유진이 있기 때문에 네. 소송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박미통위가 너네까지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하는 일은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게 정성호 장관의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YTN 민영화는 어쨌든 뭐 정부 입장이 이렇다면 다시 이제 백으로 가는 거겠죠? 아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YTN 라디오 진행을 하고 있어서. 입이 없군요. 얘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만 얘기하면 네. 이건 절차 위반이어서 그러면 다시 네. 이제 심의를 그 박미통위 위원들이 지금 구성이 아직 안 돼 있잖아요. 위원장 청문회까지 맡고 지금 임명장 아직 안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 구성했을 때 다시 내겠죠. 그러니까 유지는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이미 주식은 넘어간 상태죠? 네. 그러니까 절차 무효 때문에 1심에서 졌는데 이 소송을 계속 끌고 갈 건지 예. 일단 항소는 했지만 그 다른 방식으로 이제 위원이 다 구성이 됐을 때 그거를 그 가지고 다시 심의를 받는 그 방식도 가능은 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또 그게 꼭 취소 사유가 되냐? 그건 별도의 문제니까. 예. 그래서 이대로 현 상황이 유지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네. 법적 판단을 통해서 근데 뭐 아니면- 그런 얘기도 네. 농담처럼 하죠. 그때보다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다시 되팔면 유지는 돈 뭐 손해는 안 보지 않냐. 그러면 근데 마사회랑 KDN인가 거기서 원래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사면 배임이냐. 뭐 그러니까 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졌으면 유진이 아니 샀던 가 취소되니까 샀던 취소니까. 가격에 다시 거기에 약간 이자. 공매도 같은 느낌이군요. 뭐 하여튼 그런. 근데 하여튼 계약 그걸 공매도라고 하면 어떡해요. 근데 양쪽에 계약서가 어떻게 됐는지 못 봐서 네. 예를 들면 이게 승인이 안 났을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그 계약서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를 지금 잘 모르겠다. 그것까지 네. 있을까? 그 가능성까지 대비한 계약서가 있으면 큰 문제 없을 수 있는데 그래. 만약에 그게 없으면 그것도 논란이 될 수가 있을 또 다른 거고. 법적 분쟁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 사이에 누군가 또 뭐 주가 부양을 하면 또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모르죠. 그는. YTN이요. 하지만, YTN이 네. 주가가 오른 이유는 뭐 다 아실 거고 계엄으로 다 끝난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정말로 유진이 그러면 소유주가 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을 여지가 과연 있겠느냐. 이게 한 3천억이 넘잖아요. 이 보도 채널을 그 정도 돈을 가지고 인수할 만한 기업이 나와야 되는데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네. 그럴 상황이 좀 어렵다고 본다면 이 결정 굉장히 YTN이가 붕 떠버리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이 상황은. 네. 많이 올랐네 요즘. YTN이 또 잘 돼야 우리 김준우 변호사님도 진행 잘 될 텐데. 네. 근데 이게 라디오는 또 별도 법인이더라고요. 그래요? 100% 자회사입니다. 딴 소리. 자나깨나 진짜 법조인이 진짜 완벽한 법조인이. 별도 법인이에요? 네. 몰랐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예, 네. 배우가 다르더라고요. 뉴스 정면승부입니다. 네. 저도 나갑니다. 네, 저희는 맛으로 정면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카세 이모네 수제 전복장에 이어서 순살 꼬막장, 꼬막 무침. 예, 꼬막장. 강릉감 외에 꼬막 비빔밥 유명한 집 있잖아요. 예, 그 있죠. 집이 과연 이 집에 비빌 수 있을까? 한번 드셔보시고 맛을 한번 평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햇반에다가 바로 그냥 비빈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굉장히 최악의 상황에서 비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맛이 제가 전에 먹어봤을 때는 굉장히 짠듯하면서도 이 매콤함이 싹 우리 입안을 좀 청소해주는 느낌. 네, 한번 드셔보시고 여기 이제 100% 벌교 꼬막입니다. 꼬막은 또 벌교가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반찬은 뭐예요? 양파? 아니 이것도 꼬막장이. 꼬막장이에요. 잘 됐네. 자, 그래서 중간 유통 과정 없이 벌교 꼬막을 이모님이 직접 받아서 레몬과 청주에 넣어서 하나하나 손질하셨고요. 국내산 재료로 만든
그래서 화학 조미료 하나도 없이 만드신 그런 장입니다. 바다의 향이 그대로. 아마 지금 현재 이 드셔보시면 내가 지금 벌교에 있는지 여의도에 있는지 상암에 있는지 아마 헷갈리실 정도로 굉장히 향이 좋은. 역시 또 맛 표현은 우리 최 부장님이 한번 또 살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요 꼬막장 만든 분이 누구냐면요. 지난번에 저희가 판 전복장 만든 분이에요. 음. 그 전복장이 굉장히 실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간장을 참 잘 써요. 그래서 다른 거 없이 진짜 그 배합만 가지고 그 순수하게 재료만 잘 배합해가지고 간장을 잘 만드시거든요. 약간 매콤하고 좀 이렇게 아주 짜지 않게. 그 똑같이 꼬막장이 있고 그리고 요것도 아주 맛이 그래서 약간 진짜 다른 맛있어요. 게 요거는 그때 그 맛인데 요거 지금 붉은 양념 고추장 양념을 해서 이제 지난번 생각했던 거랑 무침. 느낌이 좀 다르다 네, 그건 이제 보니까 꼬막 무침. 네. 요건 꼬막 장이죠. 어쨌든 이거 생일상에 올릴만 해요. 생일상에 올릴까요? 세상에 윤석열 전 대통령 생일상이요. 뭐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18일, 19일 네네네. 생일상, 뭐 제사상 어디에도 올리셔도 제사상이요. 괜찮고요.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일단 맛있어요. 꼬막장 이건 장이고 이게 무침인 거잖아요. 네, 무침. 하나도 안 짜네요. 네. 하나도 안 저는 짜고. 장이 더 맛있습니다. 네, 장도 맛있어요. 네. 저는 지난번에 리신하고. 다 먹고 여기다가 다시 양파랑 청양고추 네. 썰어서 또 반찬을 먹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성친부 대변인 좀 웃으면서 말씀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아, 그래요? 잘 무섭나요? 안 웃는- 잘안 네. 웃는 사람. 저 너무 놀라워가지고 네,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렇게 좋은 방송이 돼 있네요. 놀라셨구나. 어, 예. 놀라운 맛이긴 하죠. 이거 사실. 금요일만 먹나요 이거? 주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금요일 정말 황금 방송이구나 이거. 아. 예. 저는 막 사요. 그때 쭈꾸미도 사고 집에 맛있죠, 막 진짜. 계속 맛있잖아요, 사요. 근데. 막 여기서 한 거를 집에 가서 산다고. 맛있잖아요. 예. 예, 맛없으면 안 팔아요. 저희가 그리고 희소식 하나 이게 이제 미리 만든 게 아니고 여러분 주문하시면 바로바로 가는데 지금 수제라 하루 100개밖에 못 만들어요. 하루에 100통 이 100개밖에 못 만드는데 지금 여러분이 주문하실 걸 알고 딱 한 100여 개 정도만 딱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주문하시면 원래 한 3, 4일 걸리는 거 내일 바로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제가 아주 희망적인 집에다 사항. 톡을 한단 말이에요. 빨리 사라고. 네, 빨리 바로 사셔야 돼요. 지금입니다. 예, 이거 105등으로 들어가면 이거 못 삽니다. 보고 있대요. 네. 자, 그래서 요거 29,900원. 네, 이렇게 잘 골라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고요. 두 세트 5만 원 이상 구매 시에는 무료 배송도 해드린다고 합니다. 의심이 있으시네. 최윤경 거짓말 좀 그만해라. 모든 PPL 다 사 먹냐고. 저 진짜 많이 사 먹어요. 저는 배송이 어떻게 오는지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많이 사 먹어요. 최 부장님은 네. 진짜 사 먹어요. 어제도 제가 동치미 물을 이제 밤새 썰고 있었다고요. 동치미가 너무 크게 와가지고. 근데 동치미도 광고했어요. 네, 여기서? 동치미도 엄청 많이 사셨습니다. 근데 동치미 무가 진짜 맛있어요. 아주 아삭아삭. 링크 좀 보내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꼬막장 꼬막 무침 맛있게 드시고요. 겨울엔 역시 꼬막입니다. 자,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맛있는 걸로 여러분 대접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